네, 잠시 뒤 코로나 추가 확진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5시 발표 예정입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제 그 통계 방식이 바뀌어서 추가 확진자 수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2번 발표하는 건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는 지금까지는 오전 9시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부터 0시 상황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요. 네. 그때는 지역별 분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나올 발표는 오후 4시 기준이긴 하지만 지역별 그 분포가 취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히려 더 그것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서 숫자만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일단 지금까지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하루 기준으로 해서 600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되겠죠. 600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합치면 4,8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29명입니다. 예. 오늘 추가로 1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그다음에 완치는 34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600명이고 지금 도표로 나온 것은 저거는 이제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오늘 0시까지죠. 그러니까 네. 8시간 동안 늘어난 숫자가 47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 4시 때 123명이 추가됐고 거기에 477명이 추가돼서 600명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현재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그 증세가 좀 위중한 환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위중 환자가 23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로 이 기계 호흡을 산소 마스크를 하거나 이제 체온이 높은 중증 환자가 18명. 그래서 증세가 좀 위중한 분이 4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새벽 3시쯤 사망한 분이 29번째 환자입니다. 예. 대구에 있는 77살 남성인데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도 역시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폐렴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한 29명 가운데 1명을 빼고는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뭐 누적 확진자가 4,800여 명 그리고 사망이 29명인데요.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게 나오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특징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이 환자의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한 점이 네.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 3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000명이 훨씬 넘어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게 다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가 주로 포교의 대상이 20, 30대 젊은 층의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교인 가운데 여성과 젊은 층이 많은 것이죠. 거기서 이제 환자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여성과 남성 비율도 보면 여성이 60%가 넘죠. 그렇네요. 아까 20대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20대가 1,417명, 네. 30대가 578명이군요. 그리고 50대가 또 952명으로 많고요. 앞서 유재복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일단 그 젊은 층보다는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한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역을 놓고 보니까 대구가 이제 3,000명 넘게 집중이 돼 있죠. 네. 그리고 경북이 뒤를 잇고 경기와 서울, 부산 이런 순이었고요. 연관성을 따져보니까 확진자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교회 그 연관이었고요. 청도 대남병원이 100명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거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고요. 예. 성별로 보면 여성 확진 환자가 60% 이상이고 연령은 20대에서 1,000명 이상이 나왔고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치명률이 높게 되는데 그래서 치명률을 따져보니까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치명률은 0.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80세 이상 고령층은 3.7%. 치사율이 치명률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봐도 큰 문제는 네. 약간은 다르지만 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사실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는데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구에서 이제 지역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네. 의미인지 좀 분석을 이제 해주시면 검사의 대상을 변경할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대구에서 그 검사한 거의 대부분은 다 신천지 그 교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대단히 확진율이 높았죠. 그 유증상자 가운데 확진율이 거의 50%를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인 가운데 유증상자의 검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최근부터는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확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시민 가운데 유증상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만 그 검사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검사의 그 첫 순위를 일반 시민으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것을 발표한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그 1,300명 정도가 이제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다 신천지 신도 아니면 뭐 가족 지인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성률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천지 교인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순위에서 약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시민 가운데 이른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고위험군부터 앞순위로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요 뜻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 대구는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대구 외 지역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지금 검사도 진행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의외로 확진율이 1.7%로 낮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약간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예. 일이죠. 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제 지역 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2차, 3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3차, 4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통제 안에 둘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네. 네. 방역 당국이 5시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5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추가 확진자 발표는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는 약 1,800명입니다. 삼성인력개발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료 지원을 맡은 경주 농협교육원을 오늘부터 개소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지원하는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금주 중 개소하여 국공립과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여 다음 주 초까지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관련 브리핑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확진 환자를 중증도 정도를 4단계로 나눠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겠다 이런 네.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5곳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우한에 일주일 만에 1,000병상짜리 병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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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중국처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병원은 대구 지역의 발병률을 감안해서 평소 발병률을 감안해서 그 규모에 맞게 이제 지어진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죠. 5,000명 가까운 확진자 가운데 70%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지역의 병상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위중하신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압병실 같은 것을 좀 활용하게 하고 병이 좀 약하신 분들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따로 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따로 이제 수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역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00~400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세 곳에서 지금 이제 그 경증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는 한 1,000병상 그리고 이제 폭넓게 대구 지역이 다 차면 경북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늘려서 한 3,000병상까지는 이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역시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는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 보슬비가 내릴 때는 물 한 방울도 적시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심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부위만 비를 맞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선별과 진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 급한 분들, 그다음에 중한 분들 위주로 정책을 좀 방역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정부 기관 뭐 수련원 이런 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 5천 병상까지 지금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유재복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관련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정부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와 해외 신도를 제외하고 19만 5천 명과 교육생 4만 4천 명 명단을 시도에 제공하였습니다. 각 시도는 이들 전수에 대하여 전화로 증상 유무를 조사하여 현재 신도들에 대해서는 99% 조사가 완료되었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4,06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 가운데서의 양성률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비율이 1.7% 앞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대구 지역 그 교인들과 대구, 경북 외 지역 교인들의 감염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지금 그 전체 신도 가운데 99%를 조사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다 한 겁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몇몇을 빼고는 다 한 건데요. 네. 유증상자 검사는 절반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서 62%가 양성 판정이 나왔죠. 이게 대부분 대구에 다 집중돼 있는 예,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4천여 명 정도가 유증상으로 이제 나왔는데 예. 확진 판정률은 이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이 다른 타 시도로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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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건당국의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 2명 중에 1명이 환자로 확인됐는데요. 이 내용도 정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배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건의 경우에는 환자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으나 시기로 볼 때 발생 시기 자체가 상당히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커다랗게 발생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의 유행에 있어서 어떤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첫 감염이 뭔지가 우리무중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염의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찾아야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법무부에서 통보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신도가 42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제중국 동포가 1명 있습니다. 예. 그 제중국 동포 1명이 지난 1월 8일에 우한에서 입국을 했죠. 근데 1월 23일부터 우한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에 들어온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은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감염원이다라고 상정을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2주간 그러니까 잠복기 2주 예. 안에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켰고 이것이 이제 2차, 3차 감염이 되면서 신천지 전체적으로 감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국내에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지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염원으로 상정하고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시초를 지금까지는 이제 31번째 환자, 31번째 환자가 슈퍼 전파자라는 그 생각들을 했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그 사람을 슈퍼 전파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초기 감염자들의 패턴을 보니까 2월 5일, 6일, 7일 예. 그리고 2월 15일, 16일, 17일에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 31번째 환자는 7일부터 발병을 했습니다. 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주요 첫 번째 감염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전에 발병이 돼서 2월 6일과 9일과 16일 예배 때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하는데 이 사람은 9일이 낀 날짜에 발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1번째 환자도 누군가에게 그 전주 예배에서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 감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감염원을 찾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도 대남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만희 교주의 형의 장례식입니다. 네. 이 장례식에 신도 52명이 참석했다고 신천지에서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감염원을 추적하는데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연유로 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 42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추가로 어떤 단서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2명 중에 예. 뭐 두세 달 전에 입국한 사람은 사실상 여기 이 그 코로나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 42명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회장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음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네. 이제 경기도에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직접 또 갔나 봐요. 재검받으러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 나타났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희 교주가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네.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올렸죠. 네. 당신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보니 당신의 검사 기록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가평에 있는 연수원을 가서 우리가 직접 자료를 찾아내겠다 해서 저녁 때 간 거죠. 아, 근데 SNS에 글을 올린 바로 직후에 이만희 회장은 그 연수원을 떠난 것으로 그래서 과천에 있는 드라이빙 스루라는 그 이동식 그 검사 예, 검사 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죠. 그 기록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온 것이죠. 네. 예.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가격리를 지금 이만희 교주가 어느 예배에 참석했는지 장례식에 참석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자가격리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속보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 뒤에 속보가 올라옵니다. 360여 명, 370여 명 정도. 네. 374명입니다. 374명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누적 확진자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186명이 누적 확진자로 확인이 됐다는 속보가 저희 보도국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374명, 그래서 총 확진자는 5,186명입니다. 네, 유재복 기자, 네. 오늘 속보 올라왔습니까? 네네. 네. 지금 올라온 것은 오늘 0시 대비해서 374명이 늘었다 이렇게 왔군요. 네. 예, 딱 그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네. 374명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늘어난 숫자가 477명이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477명이요. 네, 851명, 851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네. 확진자가 851명 851명이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확인이 것 된 같습니다. 거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네, 0시부터 16시까지 그 사이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네, 374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더 자세한 통계는 이제 내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374명이 오후 5시 발표에서 추가 확진자로 발표가 됐고요. 총 누적 환자는 5,18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가 이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재복 기자, 앞서 방역 당국이 좀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다른 지역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른 지역은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그 크지 않은 비교적 작은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성모병원 관련해서 14명이 확진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처럼 이게 몇천 명 단위는 아니지만 부산은 온천교회 관련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네. 나머지 발생 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대부분 신천지 교회 관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다녀와서 예배를 받거나 또는 신천지 교인과 접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천안시에 있는 그 운동시설, 그 댄스 강사, 예. 이 강사가 구심점이 돼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댄스 강사가 8곳에서 강습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경북은 조금 복잡합니다.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남 청도병원이 있고요. 최근에는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산이라는 지역은 청도와 대구의 중간에 있는 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도와 대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르는 곳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경산에 대학이 10곳이 있고 신도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대학생이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산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발표는 내일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마스크가 지금 계속 부족해요. 네네. 지금 뭐 정부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좀 어느 정도 500만 장, 1000만 장 우리 이제 공급 가능한 건 하루에 한 1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걸 보면 약 500만 장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뭐 정부의 정책에 초기 대응이 좀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스크가 그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이 됐고 국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편차도 막 발생을 했죠. 어느 지역은 사정이 어느 정도 좋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뒤늦게 이제 수출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그중에 뭐 여차여차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사람을 빼더라도 예. 하루에 3, 4천만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공급 물량은 1,10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산술적으로도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들이 가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구입하고 싶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족 사태는 이어질 것인데 그 강도가 조금씩 완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조금 그 현명한 인내력 같은 거 이런 게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좀 더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소방관, 대구 119 구급대원이네요. 구급대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전국 소방관 확진이 총 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질병관리본부 발표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발표나온 겁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소방방재청 우려되던 발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나 뭐 구급대원들 확진도 사실 좀 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진 감염이라는 게 이제 걱정되는 이유는 의료진이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기 용이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환자와 항상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이 감염되면 다른 그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료진 감염이나 이런 그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 감염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가 마스크 부족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실 국무회의에서 이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 마스크 부족 논란 결국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사야 되고 또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권유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논리는 뭐냐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환자들,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마스크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조금 기조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이제 권유되는 것은 정상인들은 사실상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야외에 나갈 때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도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네. 정부가 오늘 사실은 이제 추가 대책을 조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적 판매 비율이 지금 절반이거든요. 네.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판매, 나머지 이제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것이고요. 근데 그 비율을 50%보다 더 높이겠다. 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더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사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줄을 몇 시간씩 쓰고 하니까요. 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각 가정마다 인구 비례에 맞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안도 논의돼 있고요. 동장이나 통장이 직접 나눠준다는 겁니다. 뭐 일부 지역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방식도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 구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개를 몇 번에 걸쳐서 사지 못하도록 이제 구매 그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편의점 협회 쪽에서 그럼 편의점에서 팔면 어떻겠느냐?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설 필요 없지. 전국에 편의점이 4만 8천 개 정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4만 8천 곳에 마스크를 공급하게 되면 한 편의점에 뭐 10개, 20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편의점에 제공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일단 24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또 한 8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네. 추가 확진자가 24시간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추가 확진자 수는 일단 추세는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당분간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제 어느 한순간 그 거대 클러스터의 상향선을 잡게 되면 이제 아주 완만한 상승세 또는 이제 평행 꺾이는 지점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을 1, 2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또 하나의 뭐 대구 신천지 같은 어떤 클러스터가 발생한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네. 네. 가령 그런 그 클러스터가 나타나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대 고비라고 하니까요. 이 고비를 잘 넘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